걸려가지고 지금 신고 당하고 있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한 1,000만 원 줄 수 있었어. 응? 줄 수 있어. 근데 밤에 나한테 이렇게 부으면서 뭐라는 줄 알아? 음주운전 했죠. 저희 이렇게 안 넘어가요? 커플들이. 그러니까 없는 더 하는 거야. 나는 돈 안 줘. 나는 이제 알았어? 합의 안 해. 나 지금 갔다 오지. 안녕하세요, 운전하는 곰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지금 이 영상을 보면 뭐 징역 가면 그만하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본인이 사고를 얼마나 크게 냈고 본인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그 음주운전 사고가 보험 처리 돼요. 보험 처리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사고부담금이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음주면책금이라고 불렀었는데 사고부담금이라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즉 이 돈을 내면, 이 면책금을 내면 보험 처리를 해줄게요. 이 사고부담 금액이 옛날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주운전, 그리고 무면허 운전, 뺑소니, 이 세 개 사건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해줍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그거를 보험회사가 정한 게 아니고 보험회사도 해주기 싫겠지. 근데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피해자의 조속한 회복과 빠른 사회로 복귀 이런 것들 때문에 법률적으로 먼저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라 라는 거를 이제 제정을 해놓은 거고요. 근데 이제 음주자한테 바치면 일단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일단 그 보험사에서 해줘요. 얘가 정신 못 차리는 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잡혀가고 형사처벌 받고 합의를 본다라는, 여기서 나 합의 안 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안 보는 건 지 조대로 하시면 지 꼴리는 대로 하는 거고, 안 봐도 돼요. 뭘 씨발 뭐 안 본다는데 어쩔 거야. 갔다 오겠다는데 갔다 오면 돼. 그거는. 근데 갔다 왔을 때 어쨌든 간에 그거는 형사처벌에 대한 합의인 거고, 지금 민사적인 부분들은 남아있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보험 처리 해준다니까? 보험 처리를 다 해줘요. 어디까지? 사고부담금 한도까지 다 해줘요. 근데 지금 현재 사고부담금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책임보험 영역은 전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임보험이 어떻게 돼 있죠? 대물은 2,000만원, 그리고 임의보험 영역에서 5,000만원. 그러니까 아까 그 2,000만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5,000만원을 더해서 7,000만원까지는 본인 부담금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인이 문제란 말이야. 대인 같은 경우는 임의보험 영역에서 1억이죠. 근데 이게 뭐가 웃긴 얘기가 하나 있는 게, 보험회사에서 여러분 합의 보자고 전화 오고 종결 짓자고 전화 오고 뭐 이런 전화들 많이 오잖아요. 대인 합의할 때. 이런 합의 절차가, 이런 사고부담금이 발생되는 음주운전 같은 이런 사고건들은 이런 합의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이거 되게 귀찮고 번거롭고 힘들고 불편한 일이거든요. 합의 보자고 전화를 보험사에서 하는 게.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고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손해율을 줄여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지. 근데 문제는 이런 사고건들은요 100% 구상이 되는 금액이란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보험사 전산에 구상처라는 걸 등록을 해놔요. 혐의자 등록이라고 하는데, 사건화가 돼서 이제 혐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형사처벌 받는 혐의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혐의자 등록을 해놓으면 구상처라고 해서 구상을 할 대상이 자동으로 달려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받을 수 있는 돈이야. 누구한테? 방금 이 음주운전이는 얘한테, 본인한테 땡겨갈 수 있는 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안 해. 합의도 뭘씨 전화해가지고, 솔직히 막말로 음주운전차에 받쳐가지고 이런 젖같은 소리 듣고 여러분들 같으면은 쉽게 합의해주겠냐고, 보험회사랑. 본인이 합의를 안 하는 거는 형사합의니까 그냥 가면 돼. 그냥 갔다 오든지 말든 그 지 꼴리는 대로 하면 되는데, 민사는 그게 아니라니까. 민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 민사도 물어줄 돈 없어 하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선처리를 하고, 그게 이제 다 나중에 합의가 끝나면 그 고스란히 구상이 들어와요. 구상이 들어오는데 그 구상금을 갚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분이,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잘 모르겠어. 2주짜리 그냥 염자진단 끊었다고 쳐보자고요. 병원을 언제까지 다닐까?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는 저렇게 오래 못 다녀요. 이렇게. 왜냐면 보험사에서 계속 닥달하거든. 더 다니시면 합의금이 줄어듭니다 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저런 회유책에 반협박에 여러 가지 해가면서 최대한 병원 그만 다니고 합의 보려고 이제 손해액 줄이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건 어때요? 안 그러니까.
이건 이 돈 어때? 다 받을 수 있잖아 어차피. 갈 때 그냥 병원 가시라고 냅두는 거야 그냥. 계속 가겠지 그러면 6개월이고 7개월이고 가겠죠. 그걸 터치를 안 해. 터치를 할 필요가 없어 보험사가. 이게 일반적인 사고건들과 혐의자로서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사고건의 차이예요. 이거 좆대 진짜.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한 달 입원하고 6개월 정도 통원치료하고 사고부담금 예를 들어서 뭐 대인 치료비용이랑 합의금이 뭐 한 3천만 원 나왔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3천만 원 그대로 구상 들어오는 거예요 본인한테. 근데 본인이 그냥 뭐 빵에 갔든지 뭘 갔다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갔다 온다며.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고 난 시점부터 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돈을 쓰기 시작한 날부터 이자가 올라가요. 어떻게? 소송촉진특례법에 의해서 연 12%의 이자율로 올라갑니다. 3천만 원이 연 12%씩 오르면은 1년에 360만 원씩 주는 건데 징역 1년 갔다 오면 3,360만 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말라고.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0.229 정도면요 치사량이야. 조금만 넘어가면 뒤지는 치사량이에요 진짜. 음주운전은 습관인데 음주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이 새끼들이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야. 그래서 사고가 나고 보험사에서 선처를 후에 구상 들어오는 거를 보잖아요. 그럼 그때 정신 차리더라고. 왜냐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3천만 원을 구상을 던져놔요. 던져놓고 진짜 너 좆대봐라 하면 구상금 반환 소송을 안 해. 안 하고 있다가 잊혀질 때쯤 돼서 이제 빵에서 나올 때쯤 돼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그때 구상금 반환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씨 올 게 왔구나 하고 왔는데 원금 예를 들어 뭐 원금 3천만 원이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을 받아서 연 12%로 갚으라고 주문이 떨어져요. 근데 그 나 돈 없다고 배 짤 거야? 짤 수도 있겠지.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본인 돈이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민사 걸린 걸 못 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은요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해요. 채권자가. 그러면 자산을 일단 다 가압류를 걸어놔요. 판결문이 나오면은 그게 이제 집행효력이 있는 거니까 압류를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압류를 걸어놓고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변제가 안 되면 이 자산들이 다 넘어갑니다. 어디로? 경매로. 그러니까 경매차로 이렇게 싸게 올라오고 하는 것들, 경매 부동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형태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자기 명의로 된 자산이 아예 없다. 그럼 이제 솔직히 땡겨갈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뭐 부모 자식 있다고 해도 땡겨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다만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BJ면 돈도 계좌로 받을 거 아니야. 계좌가 막혀요. 일단 금융거래가 안 돼. 핸드폰 막혀요. 핸드폰 안 돼. 핸드폰이야 뭐 남 명의로 쓸 수도 있겠지. 근데 BJ 수익 이건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단 말이야. 본인이 근데 계좌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못 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어둠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지. 음지업으로 가는 거지 다시. 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양지에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보험회사에서 막 졸라 막 사고 나가지고 2주짜리 사고 나고 이러면은 막 합의금 120만 원 받고 끝났고 막 이렇게 하고 본인도 그럴 것 같잖아. 안 그렇다니까 이게 씨발 진짜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이게. 2주짜리에 합의금 치료비랑 합의금 해갖고 뭐 8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 엄청 많아요. 왜? 어차피 나중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다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굳이 뭐하러 아껴? 뭐하러 내가 욕 처먹어가면서 피해자랑 합의 봐. 어차피 나중에 혐의자한테 다 구상하면 되는 돈인데 그 구상도 내가 뭐 불편하게 뭐 통화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집에다가 내용 증명 하나 보내는 거 언제까지 이걸 입금해라. 안 그러면 뭐 민사적인 절차 진행하겠다. 대응 안 하잖아요. 돈 안 갚잖아요. 바로 구상금 반환 소송하는 거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한번 나서 무언가를 보상해본 경험이 있으면 저런 개소리를 못해. 근데 뭐 모르니까 그러겠지. 알 턱이 있나. 음주운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만 들었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좆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씨팔 좀 하지 맙시다. 그 뭐 얼마나 아니 씨발 근데 0.2에서 운전대 잡은 거는 그거는 그냥 사이코패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대리비 아까워서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저 집 돈 1,000만 원 물어줄 생각이었어. 이지랄 하고 있는데 대리비가 아까워서 안 한 건 아닐 거 아니냐고. 근데 그니까 저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뭔가 생기는 거에 대한 걸 즐길 수 있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즐겁게 운전한 거야. 그나마 씨발 피해자분들이 저 정도니까만 이제
엄청나게 봅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루려고 했던 건데, 카셔링에서는 흔하게 나오는 게 음주 무면허 무보험 뺑소니예요. 정말 흔하게 나옵니다. 근데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 영상에 굉장히 큰 사고였어요. 그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SBS 뉴스에 나왔었으니까 8명의 사상자를 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운전자 가족들 어떻게 됐느냐도 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잠깐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죠. 이 운전자가 어떻게 됐느냐가 아니라 이 운전자와 동승자와 그들의 가족들, 폐가망신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너무 흔하게 보는데, 나는 그냥 처벌 받고 나오면 되겠지 이런 생각인데, 근데 되게 많아요. 이렇게 약간 무지몽매하게 나 처벌 받고 올래, 나 뭐 합의 없어, 갔다 올게, 변호사 살게, 이런 사람들 많아. 무지몽매하게. 그거는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통화해요. 운전자랑 뭐 전혀 반성 안 해. 부모도 똑같아. 반성 안 해. 씨발 이거 내가 그냥 빵 갔다 온다고 끝날 게 아니구나. 오히려 빵 갔다 오잖아요. 이자 존나 불어 있다니까. 부모가 대신 갚든 아니면은 뭐 스폰서가 있으면 스폰서가 갚든 해야 돼. 쟤는 다음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카셔링 그 3콤보 저지른 카셔링 사고건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